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다이마 2화 그로리아 편을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로리아 편 2편에서는 정말 진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내용에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드래곤볼 다이마 2화에서 성우가 손오공을 제외하고 모두 다 바뀝니다. 오마이갓. 진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당연히 캐릭터들이, 주요 캐릭터들이 어려지면은 목소리가 어리게 바뀌겠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야, 여기에서 또 모든 성우, 손오공을 제외한, 정확히 말하면 노자 마사코 성우를 제외한 모든 성우가 바뀐다는 점에서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손오공이 어렸을 때 무인편 그때를 보면은 크리링도 그렇고 손오공도 어리잖아요. 어린 크리링 목소리를 그대로 원래 성우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성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링 목소리도 적응이 안 되는데 거의 드래곤볼의 쭈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베지터의 성우 또한 바뀌었습니다. 베지터 성우 아저씨가 묘 아저씨 5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사실 어린 목소리를 내시기에 그렇게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슈퍼 브로리 편에서 어린 시절에 베지터를 연기를 하셨고, 또 예전에도 어린 시절에 베지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베지터 목소리가 그대로일 것 같았는데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성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피콜로 또한 거의 이번에 주인공급으로 많이 나오는데 피콜로 성우 또한 바뀌었고요. 물론 피콜로 성우 아저씨는 좀 더 연로하셔가지고 바뀔 필요가 있다 라고는 느끼지만, 이번 2화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성우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너무 나쁘진 않아요. 피콜로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언급해 드렸지만 바뀐 목소리가 그렇게 막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려진, 젊어진 목소리의 피콜로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부르마 같은 경우도 원래 부르마 성우분이 예전에 이제 작곡하셨다가 새로운 성우로 교체가 됐었잖아요. 뭐 나름 그 이후로도 되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부르마가 어려지면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오히려 원래 부르마 성우처럼 잘하셔가지고 역시 성우들은 실력이 넘치는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성우가 교체된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1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계를 다루는데, 마계라는 곳이 드래곤볼 세계에는 나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뤄진 적이 없었고 언급만 몇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나메크인이 마족인 거는, 마계인인 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피코로가 그 네바라는 캐릭터의 언급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전설의 넨세츠노 나메크진, 전설의 나메크인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니 피코로는 도대체 그 나메크인이 누군지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피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대망 죽고 나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은 피코로가 동화가 두 번 돼 있었죠. 지구에 온 신과 그 다음에 나메크 성에 살고 있는 네일과 함께 동화가 두 번 이루어졌는데, 그 동화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 그들이 전해 들었던 지식이 전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귀가 뾰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계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설명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개왕신 부분입니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예전에 이제 완전판 이어서 칼라판 내면서 칼라판에 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드래곤볼 세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드래곤볼 슈퍼가 막 나오면서 이제 전황도 있고, 그 다음에 개왕신이 있으면은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파괴신이 있고 막 이런, 그걸 보좌하는 보좌관들, 천사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드래곤볼 세계를 조금 정리했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맨 밑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제 마계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왕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개왕신은 이제 종족이 시민으로서
심계성이라는 곳에 있는 큰 나무 같은 행성에 있는데, 그 큰 나무에서 금색 열매가 아주 드물게 열리는데, 그 드물게 열리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개왕신이 되고, 그런데 마음씨가 나쁘면은 마계로 보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과일이 금색이 아닐 경우 이제 개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언급이 예전에 설명으로, 부연 설명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개왕신이 마족이라고 친다면, 마계에서 왔다라고 친다면은 이 심계성, 시민에 대한 설명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2화에 나온 이 언급을 통해서 바로 뾰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계에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심계성에 태어난 개왕신들 중에, 그리고 개왕 중에 마음씨가 착하면은 개왕과 개왕신이 되고, 그리고 마음씨가 나쁘면은 마계의 개왕신이 되는구나. 또는 뭐 지금 베게스가 개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마계로 보내지는구나. 요 정도로 좀 정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은 짧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화 리액션 좀 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화는 말 그대로 리뷰를 하기보다는 저의 이제 리액션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2화를 보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 성우가 바뀐 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로리아잖아요, 이번 제목이. 그래서 그로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 킹 고마를 같이 무찌르자,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제 오공한테 하는데, 그 오공이 요번에는 좀 똑똑해졌어요. 이제 개왕신이 왜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지, 작아졌는데도 놀라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오공이 마계왕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언급이 있는 거 봐가지고는 오공이 그렇게 막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캐릭터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리아가 과연 흑막일까? 얘는 진짜로 어떻게 이 오공 일행들이 작아진 걸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까? 오공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모니터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때 모습은 이제 성장했던 성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이제 뒤에 나올 어떤 복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번 2화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손오공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여의봉을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액션씬이 좀 나왔습니다. 그 액션씬을 보면은 뭐 역시 드래곤볼 다이마는 각 잡고 만들었구나. 아주 작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화 나중에 전투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여의봉을 쓰게 되는 계기도 손오공이 작아져서 리치가 짧아진 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유기적으로 여의봉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2화 리액션에는 담지 않았지만요,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프닝과 이제 엔딩에 관련해서 이제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리액션에 리뷰를 해드릴 예정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예정이니까, 오히려 2화 리액션보다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3화 리액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제가 어떠한 리액션으로 다가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